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국 소민들께 저희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달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도 복지 공약을 내걸고 중도 정당도 진보 정당도 복지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부자 정세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부지세를 적용을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 적게 세금을 내게 해서 이걸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도, 교육도, 의료도, 노인복지도 이런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실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처럼 제국주의 독점 자본과 국내 재벌 이 GDP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경제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그 돈으로 복지를 실현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진보 진영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삼성을 비롯한 현대, LG, SK 등 재벌 3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600만 노동자 중에서 거의 90% 이상입니다. 주로 이제 이 삼성을 포함한 이 재벌들은 주로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미국, 일본,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외국에 수출해서 자기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 이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중소 영세기업의 납품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가 막심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 양극화를 가져오는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요 핵심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는데 이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국제 투기 자본이 우리나라 정시에서 1년 배당금만 5조 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조 원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피와 땀을 1년에 5조 원씩 이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투기자본 형태로 들어온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손을 안 댄 채 세금을 이제 좀 더 걷어가지고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혁신 과제, 계획 과제의 핵심 문제는 재벌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계획은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만 재벌을 국가와 국민의 손으로 넘겨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민중참여형 지배소유 구조를 정착하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재벌을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재벌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 진보적인 국회의원 빼고 여야 보수 정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부어서 안고 있고 검찰, 법원, 청와대, 행정부, 각 부처를 포함해서 다 이 재벌의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재벌 구조의 해체, 재벌 구조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권력, 진보적인 이 민중권력이 등장을 해야만이 재벌을 이제 뜯어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벌 구조의 해체, 재벌 구조의 이 개혁, 이 문제를 끊임없이 대선 국면에서 제기해야 되고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정권을 쟁취하고 그 힘으로 이렇게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반도는 이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외국 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시간이 된다면 휴전선에 한번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단된 나라입니다. 이 분단돼 있음으로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남과 북의 인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선언문들이 있습니다. 6.15 선언이고 2007년도 남과 북의 최고위급 이제 선언한 14선언이라고 있습니다. 14선언은 6.15 선언을 구체화한 내용이고 특히 경제 협력, 남과 북의 경제 협력에 대한 중요한 장전에 담겨 있는데 14선언을 온전하게 이행을 하면은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에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3만 내지 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과 북의 이 경제협력, 교류협력이 잘 나가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의 경제적 손실로 말하면은 이게 수치로 계산하면 굉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쪽에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철광석, 마그네 사이트 뭐 등등 해가지고 남쪽에는 지하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외국의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남쪽은 이 응용 기술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기초과학이 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경제적 장점을 잘 혼합시켜가지고 통일 민족 경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면은 굉장한 경제 위기의 출로가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면 경의선, 경원선 뚫고서 한반도 종단 철도와 그리고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이 철로가 열립니다. 이러면은 이 한반도가 졸지에 세계 물류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포라든지 부산은 이 거대한 어떤 물류 창고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한반도를 종단해서 유럽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배를 통해서 수출 물동량을 이동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굉장히 절약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 시베리아에 있는 석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관, 석유, 그다음 철도 이 몇 가지가 연결된다면 한반도 새로운 이 경제 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이제 수건적 과제는 대외 경제 관계에 있어서 자주적인 좀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누구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본도 원료도 시장도 모두 대외 의존적인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투기 자본이 한국 산업과 기업 주요한 명맥을 틀어지고 있고 특히 금융 부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큰 숙제로 되고 있고 미국이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몰락하고 있고 대신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이 조건인데
이런 과도기 상황에서 한반도 경제권, 그리고 북방 경제권,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 경제권, 이런 부분을 좀 잘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고해평동의 이 남남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오늘 여기에 푸바 손님도 오셨습니다만은, 한국 진보 진영은 푸바의 유기농 자립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장 이후에 이 중요한 국가기관 산업을 국유화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당장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지 않겠습니다만 차후 10년 이내에 민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국제연대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기초해서 각 나라마다 민중 권력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것이 연대가 되기 때문에 국제연대 일변도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약한 고리에서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런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는 이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